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콘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시의 주요 두 프로젝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몹시 기쁘고요. 또 이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SNS를 통해서 가장 최신의 뉴스와 오피니언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대시 재무 시스템이 지원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가치의 전송이라는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는 누구라도 송금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시 재무 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받는 두 개의 인지도 높은 프로젝트가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곧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바로 알트36와 쿠바키시입니다. 우선 알트36는 합법 대마 산업과 암호화폐를 접목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대마는 미국 내 많은 주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연방법에서는 아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은행업계에서는 이들 대마 산업체와 함께 일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들 산업계는 회사명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결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금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제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결제에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유지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고 하네요. 특히 알트36는 대시와의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요. 최근 애리조나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성공적으로 취득했으며 캘리포니아 및 기타 주에서도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쿠바캐시는 짐바브웨에서 대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달러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짐바브웨는 최근 몇 년간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통화가 완전히 폐지된 상황인데요. 이에 짐바브웨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통화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쿠바캐시가 최근 짐바브웨 준비은행으로부터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그 서비스의 출시가 한 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대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들인데요. 이들의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네요. 두 번째 소식은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다양한 과세 정책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경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과세율 역시 45%에서 19%로 낮추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이득을 초래하는 거래는 원래 과세 대상이어야 하지만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서는 충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 및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 역시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잦죠. 따라서 이러한 과세 문제와 법률의 준수에 관해서 많은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지식 격차를 메우고 있는 것은 정부나 기관이 아니라 사기업들입니다. 특히 세금 및 법률 준수를 다루는 노드4리의 경우 사업체들과 소비자들이 과세 및 규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하네요. 대시 역시 노드4리의 도움을 받아 세금 및 규제 준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대시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및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4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시는 소비자들에게 더 쉽고 빠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뉴스는 대시가 대시 아프리카 앰베서더이자 대시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리더인 나다니엘 르즈와 그의 팀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전역의 많은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다니엘을 포함한 그의 팀은 대시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암호화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형편없는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인구의 약 60%가 은행 접근성이 없다고 합니다. 곧 이들은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현금을 소지하는 것 역시 큰 위험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암호화폐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서 대시 아프리카 팀은 다양한 홍보 행사와 컨퍼런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대시가 가진 장점인 저렴한 거래 수수료 및 빠른 거래 확인 시간, 또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나이지리아, 카메룬, 시에라리온, 케냐, 가나 및 우간다에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레딧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했다는 뉴스입니다. 인터넷의 첫 페이지라고도 불리는 레딧은 그 프리미엄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레딧 골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비트코인은 결제를 허용했으나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증가하고 코인베이스를 주요 프로세서로 사용하면서 그 API 통합을 업그레이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레딧을 사용하던 코인베이스의 판매자 시스템이 비트코인 외 다른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거래 역시 불가능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레딧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다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와우라고도 불리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자체적인 온라인 통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들 통화는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보다 가치 있는 통화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꼭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은 인터넷 머니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지 않는 간극을 메우고 있는데요. 대시의 경우 지불 수단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무엇보다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이 정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시의 장점을 인식하고 대시의 사용이 온라인 게임과 커뮤니티 분야로도 뻗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i.